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문법 심화의 5강 국어의 문장 성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란 말하고 싶은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단위로 우리는 문장 단위로 이제 의사소통, 서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장 속에 이루어져 있는 성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요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인 관형어, 부사어 이 친구들은 주성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품사에서도 관형사, 부사 이렇게 있었죠. 그 두 친구는 둘 다 공통적으로 수식어였습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문장 속에서 다른 친구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성분. 이 친구는 독립어 딱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 보겠습니다.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 자, 주어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주체, 서술의 대상, 무엇이, 누가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을 주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체언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요 네 가지가 붙으면은 주어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주격조사 뭐 생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 특히 은는 이런 친구들이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영수는 집에 갔는데 이 집에 간 것의 주체가 영수죠. 이때 쓰인 는은 이 주어에 붙어 있는 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조사 는이고 이게 영어에서는 주격조사를 은는 이가로 배워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이 은는은 보조사라는 거. 주격조사는 요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조사에서랑 부사격조사에서도 이 에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볼게요.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그럼 이 발표한 사람, 이 주체가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쓰인 에서는 주격조사에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을 찼다. 그럼 이거는 장소로서 그냥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내가 공을 찬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공을 찬 것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부사격 조사에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격 조사 이가로 바꿔봤을 때 학교가 공을 찼다 이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격 조사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어, 문장의 객체, 동작의 대상, 무엇을, 누구를 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얘는 체언의 목적격 조사 을을 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거나 보조사가 대신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술어. 서술어는 문장 주체에 대해서 어떠하다라고 서술을 해주는 말이고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그래서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게 있는데요.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 서술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자리 이 용어 단어마다 고유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 어떤 서술어마다 필요한 자릿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예시를 한번 볼게요. 한 자리 서술어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 빼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개수가 주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때는 이 예쁘다 이거 빼고 나는 이런 주어가 꼭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도 이 마찬가지로 서술어 빼고 이 두 가지 친구들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나는 먹었다 라고 하면은 무엇을 먹었는지 이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주어와 목적어 두 가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 이제 이것도 주어, 보어, 서술어 될 때 이 철수는 아니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죠. 철수는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주어와 보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철수가 선물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선물을 주게 되면은 반드시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 사람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해준다라고 해서 보어고요. 이 친구는 반드시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일 때 채연의 복격조사 이가가 붙으면 이 친구가 이제 보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되다 아니다 나오는 요 앞에 친구가 보어다. 이때 나오는 이가 복격조사고 보조사가 대신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은이라는 보조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자리 서술어 요 서술어 자릿수 추가 예시인데요. 세 자리 서술어 한번 볼게요. 그녀는 성실한 그를 사위로 삼았다. 그러면은 그녀는 그를 사위로 삼았다. 뭐로 삼았는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사위로 이 친구가 바로 이 부사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럼 내려놓게 되면 반드시 어딘가에 내려놓다는 의미가 이 서술어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라는 부사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부속 성분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까 주성분처럼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형어도 관형사랑 마찬가지로 체연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그래서 어떤에 해당이 되고요. 관형사는 그 자체로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연의 관형격 조사의 딱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는, 니은, 리을, 던 이런 식으로 붙어서 형태를 바꾸어서 관형어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예시를 보면 우리가 예쁜 요거의 기본형이 예쁘다. 죠? 예쁘다, 예쁘고, 예뻐서 이렇게 바꿀 때 이 앞에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예쁘라는 어간에 지금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붙여서 이렇게 예쁜 꽃이 하면서 뒤에 꽃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예쁘는 관형어가 된다. 그 다음에 부사어. 이 친구는 체험 말고 어떻게 해당이 되는데 용언을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또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죠. 이때 체언의 부사격 조사, 에게, 으로, 게, 뭐 이런 식으로 붙어서 만들어지고 용언에도 뭐뭐 하게, 빠르도록, 뭐뭐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조화가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이 빠르다의 용언의 어간 빠르에다가 뒤에 게를 붙여서 뒤에 달린다라는 용언을 이렇게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분 마지막으로 볼게요.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쓰여 홀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장 성분. 그래서 주로 감탄, 불운, 응답을 나타나게 됩니다. 감탄사는 그 자체로 독립어 역할을 할 수 있고 체언의 혹격조사, 야, 이시여 이런 게 붙어서 만들어진다. 그럼 뒤에 적용학습 문제 몇 가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아까 우리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렇게 총 4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친구들이었고 체언에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 복격 조사가 붙으면 보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4가지가 해당이 되지만 이 어떤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주어 같은 경우에는 잘 생략을 하죠. 뭐 밥 먹었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성분 요 4가지로만 이루어진 친구들 보면은 자, 여기서는 강아지가 여기 가가 주격조사 그래서 이게 주어고요. 를 목적격 조사죠. 이게 붙으니까 목적어. 그 다음에 흔들었다. 강아지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서술을 해주죠. 그래서 얘가 서술어가 돼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 친구들로 잘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봤던 네 가지 친구들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졌고요. 어찌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하면 동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어 이외의 다른 성분 하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아까 우리 서술어의 자릿수 봤을 때 그러면은 서술어 있고 그리고 주어 말고도 또 다른 애를 하나 더 필요하니까 그럼 서술어 말고 주어 그리고 또 다른 한 개 해서 총 두 자리 서술어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4번에 태우가 공을 잡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첫 번째 조건 충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잡았다라는 동사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리고 태우가 잡았다. 요러면은 이 뭐를 잡았는지가 반드시 의미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친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분석을 또 해볼게요. 달리기 이다. 이거는 지금 체험 플러스 이다. 이것도 서술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는 언제 철들 거니? 이 철든다는 서술어의 주체가 지금 너죠. 이때 쓰인 느는 그냥 보조사로 붙은 거기 때문에 주어 적절하고 여기에서는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대놓고 나왔죠. 그래서 이 친구는 목적어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보어라고 했고 그때 쓰이는 이가 같은 친구들을 복격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 밑줄치인데 보어 적절하다. 근데 이제 여기 정보에서 공원을 조성했다. 그럼 조성한 사람, 아니 조성한 주체가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가 됩니다. 이거는 보어가 아니라 주어로 고쳐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매일 나는 뭐 주어가 이렇게 자주 생략이 되는 거죠. 매일 뭐 영희는 먹는다, 나는 먹는다. 아무튼 주어가 요 앞에 있을 거고 매일 나는 떡볶이만 먹는다. 이때 이거를 를로 바꿔볼까요? 나는 떡볶이를 먹는다. 그래서 이 밑줄친 부분은 목적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영주는 숙제를 다 해온 것의 주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철수이다. 이 서술어의 주체가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빛나는 것의 주체가 눈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의 주체가 너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주어지만 얘만 목적어다. 그 다음에 6번도 보겠습니다. 자, 6번에 4번에 니은과 디귿, 늘, 얘야 이 친구들은 품사가 곧 문장 성분인 얘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품사와 문장 성분이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랬을 때 늘 말씀하시죠. 이 늘이라는 친구가 뒤에 나오는 용언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품사가 부사가 되고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데 이 역할을 봐서도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부사어가 되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이 야라는 혹격조사가 붙었죠. 그럼 이 친구는 품사로는 감탄사 그리고 이 문장 속에서도 혼자 이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어. 그래서 이 감탄사가 독립언이었죠. 그래서 독립언, 독립어. 얘도 곧 동사가 문장 성분인 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각자 또 집에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